경희대 학교를 떠나며 2017년 11월 제가 그 유명한 경희대 학교를 떠나 천안에 있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뇌교육종합대학에 합류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많은 경희대 구성원들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낯선 대학으로의 전학은 경희대 내에서 오랜 시간 소외된 과정이 정점이었습니다. 설립자 사망 이후 경희대학교는 등록금 수입, 기업이 선정한 SSCI, 학술지 논문 게재, 기타 왜곡된 성공지표에 점점 더 집중했습니다. 경희대는 무자비한 기업이 되었고 경제학과 국제관계학 강의는 347.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잘못된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기후변화와 군국주의, 부의 집중,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한 이슈는 회의나 교수들 간의 대화는커녕 수업 시간에도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후변화와 핵전쟁, 그리고 미국과 전 세계의 파시즘 정치로 인한 위험이 커지는 것을 보면서 점점 더 급진화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위협에 대해 다른 지식인들이 침묵하는 것에 점점 더 역겨움을 느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는 2004에서 2006년에 채택했던 군사주의에 대한 보다 급진적인 자세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주류로 돌아간 저희 짧은 시간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는 결코 주류에 다시 합류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타협의 가치에 회의적이었고 제 활동을 제한하는 기밀 지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더 이상 경희대에서 가르치는 것이 즐겁지 않았고 학과장이 기후변화 강의를 폐지하려고 했을 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학장님과 교수회의에서 기후변화, 사회에서 지식인의 역할, 교수 평가 방식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학과장은 그런 회의를 허용하지 않았고 다른 교수들도 침묵했습니다. 2016년부터는 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기관을 목표로 국내의 다른 교수직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48. 여러 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 한 곳도 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에게 자리를 제안한 곳은 뇌교육종합대학원이었습니다. 뇌교육종합대학은 중재의 대가이자 영적 지도자인 이일치 선생이 설립한 학교입니다. 사려 깊지만 복잡한 인물인 이일치는 한국 기독교의 주요 원칙에 어긋나는 발언으로 인해 기독교인들로부터 끊임없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불교인들에게도 그다지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혼합주의적 접근을 통해 사회의 영성 증진을 위해 깊이 헌신했으며 매우 근면하고 창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접근 방식이나 방법론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제 교육과 업무에서 기후변화와 환경에 전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172는 저와 기후변화에 대한 저의 연구,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 사람들을 동원하려는 저의 노력을 지지했습니다. 그는 제 글을 높이 평가했고 정교수 직책과 그에 상응하는 급여,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활동적인 커뮤니티의 실제 직책을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채용하려는 다른 대학이나 단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뇌교육종합대학이라는 큰 조직을 뒷받침하는 단월드가 다른 곳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활력과 품격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기회는 실제로 있었지만 우익 세력의 배후에서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일이 쉽게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2015년 이일치 선생님이 제 책 한국인이 무지한 대한민국제 대한 강연을 위해 저를 국학연구원 지하국학원에 초청하면서 이일치 349
선생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는 즉시 저에게 일자리를 제안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결혼하기 직전인 1997년에 다널드에서 요가를 수련했는데 그때 다널드 프로그램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강연 이후 서울 경복궁 센터에서 다시 수련을 시작했는데 운동이 제게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내도 다시 운동을 시작했는데 한동안은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운동을 했어요. 저는 2018년 3월부터 뇌교육대학교에서 강의를 시작했고 학생들과 매우 긍정적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대학원 프로그램에서 가르치면서 처음으로 제 대학원생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 학생들을 한국의 주류 대학에서 교직에 배치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시민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제한이 많았고 제게는 큰 매력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주제, 특히 기후변화에 대해 글을 쓰고 강연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내에서 폭넓은 지원을 받았고 경희대보다 훨씬 더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 깨달음, 운동, 명상 등이 저의 최우선 순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기후변화와 국제관계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 건강을 해치더라도 신체적 폭력이나 장기간의 괴롭힘, 열악한 생활환경 등 이를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350. 문제는 우리가 다시 미국의 극단주의 행정부 아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통제불능 상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전범 해리 해리스가 대사로 임명된 후 저는 더 이상 미국 대사관 행사에 초대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외교관들과 대화하는 것을 더 이상 즐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한국의 주류 그룹과 대화하는데 점점 더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저와 협력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다양한 중도 성향의 인물과 단체를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겠지만 그 수는 상당했습니다. 동시에 제 자신의 어조는 더 날카로워졌고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스트레스는 저와 제 아내의 건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정적, 정치적 부담이 컸지만 입장을 표명하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 보였습니다. 2017년에는 기술과 한국의 도전 과제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더 큰 대한민국이라는 또 다른 성공적인 한국 관련 책을 썼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허재현 기자와 함께 한국 통일에 관한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 2월부터는 유튜브 방송 프로그램도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의 취업 기회를 다시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351, 352, 7장 워싱턴에서 한국으로 저는 2019년 8월에 온 가족이 함께 살기 위해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12년 전부터 미국으로 이주하기를 원했고 이주를 결심할 때 위험 부담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겪은 여러 문제들을